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토지투자입문서의 저자이면서 밴드 모임 토공무 밴드지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2023년이 가는 마지막 날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유튜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토지를 강의하면서 혹은 토지를 컨설팅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 사실 토지를 상당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 법률적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원래 딱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어려우니까 재미도 없고 금방들 포기하시죠. 그리고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게 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들을 하나하나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토지를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토지 어렵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꼭 알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깊은 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과정이라는 소리죠. 하여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 공부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모임 토공모 밴드에 가입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토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실 토지가 땅이잖아요. 그죠?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깊숙한 내용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토지 기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자, 그럼 이게 사실 용어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계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왜 지역, 지구, 구역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용어 자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토지를 앞으로 하시면서 뒤에 이 단어의 뒤에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시면 이거는 땅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또 뒤에 지구가 들어가면 요거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구나. 뒤에 구역이 들어가면 요거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된다는 소리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용도 지역, 땅. 뒤에 지역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땅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거는 용도 지구는 뒤에 지구가 들어가니까 건물에 대한 내용이구나. 또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구나. 가장 쉬운 예로 구역 해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뒤에 구역이 들어갔죠?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들은 굳이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소리죠. 또 제일 쉬운 거 용도 지역. 이건 땅에 대한 내용이다. 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꼭 숙지하시고요. 또 지구, 구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지역이 들어가면 앞이 아니죠. 뒤지요. 땅에 대한 내용, 지구는 건물에 대한 내용, 구역은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크게 두 가지로 도시 지역과 우리가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는데 도시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상공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실 때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럼 뒤에 지역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도시 지역의 땅이구나. 또 뒤에 지역이 들어갔네요. 요거는 관리하는 땅이구나. 농림 지역. 요거는 농업과 임업을 하는 땅이구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역도 땅이잖아요. 요 땅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공부를 했는데요. 용도 지역은 뒤에 지역이 들어가니까 땅이구나. 땅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용도 지역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을 공부하는 겁니다. 국계법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서 약칭해서 국계법상 용도 지역,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뭐 이게 끝나면 나중에 또 개별법상 용도 지역을 공부할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지역이 들어가니까 땅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용도 지역은 뒤에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땅에 대한 방식이다. 근데 왜 이 용도 지역이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냐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현재 용도 지역은 우리 국토의 전 국토의 모든 땅들은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게 바로 이 도시 지역이죠. 그다음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게 바로 비도시 지역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용도 지역의 제한은 포지티브라 그래서 허용행위 방식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허용행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리죠. 할 수 있는 행위가. 물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할 수 없는 행위, 네거티브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 지역을 보시면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은 집 짓고 사는 땅입니다. 제 지역이 들어갔으니까. 상업 지역. 뒤에 지역이 들어갔으니까 땅이죠. 상가, 상업 활동을 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공업 지역이죠. 뒤에 지역은 땅이니까 공업,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소리죠. 또 녹지 지역. 우리가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있으면 뭔가 녹지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녹지가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런 녹지 지역들이 개발에 압력을 받으면 또 용도 지역이 바뀌겠죠. 그래서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 또 세 개로 구분해야 돼요.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죠. 주거 지역은 뭐 1종 주거 지역, 2종, 뭐 상업 지역은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노란 게 주거 지역이고요. 이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주변의 상업 지역으로 보통 나누어지죠. 우리가 정주행 공간에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병원도 가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가들이 들어오고요. 또 그 외곽으로 이제 공업 지역, 공장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또 그 외곽으로 이런 녹지축을 이제 만들어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일반 주거 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이고 아파트가 있고 저층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 뒤에 지역이 들어갔으니까 또 녹지 지역은 이 녹지축이 이루어지는 거고 완충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또 상업 지역은 이렇게 좀 더 큰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 주거 지역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일로 들어가죠. 또 공업 지역은 이런 공장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뒤에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다. 무조건 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의 땅인데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현재 용도 지역에 이미 할 수 있는 허용행위를 만들어 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상가를 짓고 싶다, 여러 가지를 알려면은 이미 허용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토지는 이 용도 지역이 50%입니다. 용도 지역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또 이해를 하시면 너무 법률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신다라면 나중에 토지를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국계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 그러죠. 군지역이나 또 도시와 농촌이 산재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 땅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통 이렇죠. 관리지역. 예전에는 여기를 준도시 준농림지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용어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이제 관리지역. 이제 관리지역이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하는 거죠. 물론 농림지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개별법을 공부할 때 주로 이제 벼농사나 임업을 하는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뭐 해당 지자체가 명산이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또 관광지 또 문화재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관리하는 땅,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하는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평, 가평, 뭐 이런 수도권 동부 지역의 전원주택지들이 대체적으로 관리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은 이 사진 보다시피 이렇게 벼농사,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띄우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가 뭐 주말에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이런 지역들에게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땅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정리하자면은 토지를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토지가 땅이잖아요. 땅에 대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계법상 허용 행위를 다 정해져 놨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된다. 국계법상 용도 지역. 그래서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을 아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용도 지역을 이해하지 못한 다음에 뭐 도로 공부하고 모든 다른 것을 공부해갖고 중복이 되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조합니다. 국계법상 용도지역, 용도지역 뒤에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땅을 보러 다닐 때 용도지역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